에이스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두 명의 DL족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에이스의 아버지는 골디 로저이며 에이스의 어머니는 포트거스티 루즈입니다. 또한 에이스의 아버지 로저는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이었으며 해적왕으로 불리운 강자였으며 에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고 루피 사보보다 특출난 재능을 보였기에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유망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는 거프 흰수염의 지도를 받기도 하였으며 거프와 흰수염 역시 로저에 버금가는 강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에이스는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 승선한 이후 악마의 열매에 의존하며 단련을 크게 하지 않으며 전투력이 로저의 아들치곤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결국 두 차례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결국 에이스는 정상결전에서 사망하며 에이스는 자신의 재능을 피우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다만 흰수염이 혈육이 끊어져도 저들의 의지는 이어진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보았으며 마르코는 루피를 지키며 이 녀석은 살아있는 에이스의 의지다 라고 말했기에 에이스가 죽긴 하였으나 DL족의 의지는 끊어지지 않았으며 루피가 에이스의 의지마저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보가 에이스의 영정 앞에서 술을 마시며 에이스 네 의지는 내가 있는다 라고 말하였기에 사보 역시 DL족은 아니나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캐릭터들은 대부분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초인이기에 총과 칼로도 충격을 주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명력도 질긴 인물들이 많으며 오다 작가님이 불살주의이기에 웬만해서는 사망하는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로의 라이벌이자 어린 시절의 조로를 압도한 쿠이나는 매우 쉽게 목숨을 잃어버렸는데요. 쿠이나는 조로에게 천번의 승리를 거둔 이후 언젠가 둘 중에 한 명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쿠이나는 계단에서 넘어지며 사망하게 되었고 조로는 허무하게 친구이자 라이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도대체 어떤 계단에서 넘어졌길래 쿠이나 정도 되는 인물이 즉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급기야 쿠이나를 죽인 계단이 평범한 계단이 아니라는 설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쿠이나를 죽인 계단을 보고 게디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야마카지 중장은 행콕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여인섬을 공격하였고 해군과 구사해적단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한창 해군 플러스 SSG와 구사해적단이 대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상황 검은수염 해적단이 난입하였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해군의 군함들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가 나타나자 곧바로 행콕도 전쟁에 참전하였고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인 카타리나 데본과 바스코샷을 석화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티치를 석화시키진 못했고 티치는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행콕을 끌어당긴 뒤 행콕의 멱살을 잡아버렸고 행콕의 능력을 봉인시킵니다. 그리고 티치가 행콕을 죽이려던 찰나 레일리가 엄청난 패기를 뿜으며 등장하였고 어이 흰수염의 견습배송이 난 어른스럽지 못한 너를 싫어하지만 말이야 라고 말했고 티치는 레일리를 보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티치에게 그대로 물러나라고 말했고 행콕에게도 티치의 부하들의 석화 상태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레일리와 대결하면 승리할 수는 있었지만 굳이 싸워봤자 득이 없었기에 물러나기로 결정하였고 행콕도 바스코샷과 카타리나 데본의 석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레일리는 티치에게도 껄끄러운 상대임을 알 수 있으며 변 상황과 겨루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티치가 행콕은 원큐에 제압했으나 레일리와는 합도 겨뤄보지 않은 것을 보면 레일리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칠무회와는 격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일리가 현재의 자신은 너무나도 늙었기에 티치보다 약할 것이라고 말했기에 제 아무리 레일리라 할지라도 노쇠한 이후에는 전성기 상황보다는 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류마는 과거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며 본편에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기에 자세한 전투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류마의 명성, 설정, 작중 위치를 고려한다면 류마는 미호크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데요. 류마는 과거 800년 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인물을 잡아내며 세계 최강의 사나이에 등극했으며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를 구한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류마는 조로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으며 어쩌면 조로의 머나먼 조상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인물이기에 여러모로 조로와 연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현재까지 미호크와 함께 유일하게 영구국도를 제작한 인물이기에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류마가 만들어낸 영구흑도는 흑도 슈스이로 흑도 슈스이는 조로가 과거에 사용했던 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는 와노쿠니의 국보이기도 하며 히오리는 조로가 흑도 슈스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오뎅의 검 엠마와 흑도 슈스이를 교환하자고 말했고 조로가 이를 수락하며 현재 흑도 슈스이는 와노쿠니에서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조이보이의 동료라고도 추정되고 있으며 조이보이와 힘을 합쳐 800년 전에 세계정부와 대결했다고도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미와 로빈은 원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캐릭터 중 한 명이며 늘 인기 투표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캐릭터들입니다. 하지만 보통 나미가 5위권을 차지하며 로빈이 10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인기만 놓고 보면 나미가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 검색량, 픽시브 팬아트 투고량, 커뮤니티 언급 빈도, SNS 해시태그 빈도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나미가 로빈에게 앞서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나미가 이스트블루 근본 멤버이며 로빈보다 훨씬 먼저 등장하였기에 인지도가 더 높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기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미와 로빈의 역할을 비교해본다면 나미는 밀짚모자 일당의 항해사이며 주로 배의 방향을 잡거나 기상상황, 장애물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여 밀짚모자 일당이 안전한 항해를 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훗날 세계 지도를 만들 것으로도 추정되어 전세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빈은 밀짚모자 일당의 고고학자로 포네그리프를 포함한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며 주 라프텔에 도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두 캐릭터 중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확답을 내릴 순 없으나 루피의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물은 나미보다는 로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빈이 없다면 로드 포네그리프를 다 모아도 라프텔로 가지 못할 것이며 해적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미와 로빈의 신체 사이즈를 비교해본다면 나미의 키는 2년 전에는 169cm였으며 현재는 170cm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2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이 188cm입니다. 아마 나미는 성장기였기에 키가 자라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이 두 캐릭터의 3 사이즈도 공개하였는데 로빈은 B100, W60, H90, 나미는 B98, W58, H88로 밝혀졌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모종의 이유로 신세계에서 백수 해적단이 정상결전에 난입하는 것을 막은 이후 곧바로 마린포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코비를 노리는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선 이후 코비를 구해주며 잘했다 젊은 해병, 좋던 싫던 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크게 바꾸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의 밀짚모자를 주었고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대응은 양군 무익만을 확대할 뿐 더 날뛰고 싶은 놈이 있다면 내가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해군과 해적의 이목을 집중받으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정상결전을 종결시킵니다. 하지만 대장 키자루는 샹크스의 말을 듣지 않고 루피와 징베에게 레이저를 겨누며 끝까지 드래곤의 아들 루피를 추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벤베크맨이 키자루에게 총을 겨누며 아무것도 하지마라 키자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오 벤베크맨 이라고 말하며 손을 들었고 벤베크맨은 해군대장 키자루를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벤베크맨과 키자루는 계속하여 엮이는 모습을 연출하는데요. 벤베크맨은 정상결전 이후부터 교묘하게 키자루와 엮여왔으며 공식 설정집에서도 키자루와 관련된 설정이 많이 풀리며 벤베크맨은 키자루의 당당일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무력만 놓고 보면 키자루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베크맨은 경상결전에서 키자루를 막아세웠으며 키자루는 벤베크맨이 자신을 위협하자 손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식 설정집에서 냉정하고 출중, 샹크스를 곁에서 지탱하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 패기 사용자이며 전투력도 뛰어나 그 실력은 대장 키자루조차 두려워할 정도 라는 언급이 나오며 키자루가 벤베크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블루딥에서는 키자루가 벤베크맨의 위험성을 숙지했다는 언급이 나왔으며 비브르 카드에서도 키자루가 벤베크맨을 두려워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원피스 극장판 필름 레드에 등장하였으며 키자루 역시 필름 레드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조우하게 되었고 벤베크맨은 키자루를 막아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연출하였습니다. 로저 해적단은 어느 섬에서 해군과 대결하게 되었고 당대 최강의 해적단답게 해군들을 매우 쉽게 소탕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섬에 흰수염의 적단이 나타났고 로저는 너와 만나는 것도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라고 말하며 흰수염과의 대결을 매우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뎅이 로저의 적단에게 선제 공격을 하였고 로저는 카무사리를 이용하여 오뎅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흰수염이 날아와 로저를 공격하였고 로저와 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충돌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흰수염이 동시에 가진 것 다 놔두고 떠나라 라고 말하며 로저의 적단과 흰수염의 적단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레일리도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레일리가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흰수염의 적단이 이를 막을 방도가 없었기에 레일리는 밸런스 조절을 위하여 전력으로 전투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일리는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을 가볍게 썰어버리는 모습과 흰수염 해적단의 주요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마르코의 공격을 한 손가락만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마르코는 어렸으며 전성기를 맞이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장에게도 통하는 마르코의 불닭킥을 매우 손쉽게 막은 것은 레일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